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밑으로 두려는 희대의 망언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또는 자칭 목사 또는 극우 정치인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뭐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정광훈이죠. 정광훈에 대한 황당한 소식을 듣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죠. 근데 또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정광훈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하필이면 또 허선아입니다. 허선아. 지난번에 정광훈을 보석 석방시키면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만들어냈던 집회발 코로나 유행의 재난을 선물을 해줬던 바로 그 허선아 부장 판사였죠. 허선아 판사가 지난 4월에 보석 석방을 해주고 난 뒤에 곧바로 정광훈은 보석 조건을 어겼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석 조건이었던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이 세 가지였다라고 하는데 정광훈은 아시다시피 법 따위는 결코 신경 쓰지도 않고 곧바로 이를 어겼죠. 물론 이렇게 보석 조건을 이 정광훈이 어기면서 9월 7일에 다시 구속되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상황은 다 벌어졌고 확산이 끝났죠. 사실 정광훈의 보석 석방 이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허선아는 정말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위험성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다. 그렇기에 그녀가 어떤 정치적 의도, 국힘과의 짬짬이, 그 무엇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혹들도 수많이 제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죠. 어떤 의도였던 간에 그 결과는 합리적이지 못했고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비상식적인 무죄라는 어이없는 그 결론을 만들면서 국민의 분노를 한껏 끌어안은 상황이죠. 정광훈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2년, 명예훼손 그 혐의에는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은 이런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간첩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그런 공산주의자를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수많은 비방과 욕설, 허위날조 정보를 비롯한 선동까지도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수없이도 이런 것들을 배설을 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광훈은 4.15 총선을 앞두고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름을 거론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었죠. 그 발언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대로 해야 된다. 이제는 선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바로 정광훈이 2019년 12월 5일쯤에 집회 현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었죠.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진짜 거의 찬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렸죠.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이라는 점이 무죄 판단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적국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확장적 의미에 가깝다.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비판하기 위한 의견 표명 내지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기에 사실적시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징의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라면서 적시한 사실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사실 부분의 허위성 역시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 윤희상 묘소를 참배했다라는 내용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사회주의 관련돼서 논문을 작성한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라면서 나름의 근거를 갖춘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불법 선거운동 문제에 대해서도 황당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맥상 해석을 해보면 황교안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긴 했지만 한국당에 대한 지지 동원이라기보다는 자유우파 정당의 연합을 위한 취지였고 선거운동이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 기독자유당 그 지지 발언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외연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집회에서 발언은 아직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개념이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결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광훈의 광복절 불법 집회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별개의 건이니까 뭐 이번 재판에는 엮어서 얘기하지 말아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그 위반과 관련된 그 재판과는 무관한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지적질을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정광훈 사건의 재판부 판단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먼저 간첩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확장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장 해석보다는 창조적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해석이니까요. 그리고 뭐 의견 표명이고 수사학적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법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학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이고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사학적이다 라는 그 표현 자체는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이다. 즉 정광훈의 욕설과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적인 예술 활동이다. 거의 뭐 법원은 이런 평가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죠. 정광훈을 선동꾼, 거짓말쟁이, 빤스 자칭 목사 이거에서 마치 말로 행위예술을 하는 대단한 웅변가쯤으로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인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도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때 풍자 그림들을 가지고 문제 삼아왔던 사법부가 정광훈만큼에게는 특별히 욕설, 비난, 선동, 너는 가능해 라는 성역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관련한 판단도 어이가 없었죠. 일단 정광훈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 이런 칼럼을 썼을 때도 재판부의 판단은 정광훈과 마찬가지였어요. 행위가 있었을 때 후보가 확정이 되었는지 그 통상적인 어떤 선거운동이 본격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후보자가 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과 선거가 있기 2, 3개월 전에 그 정광훈 발언도 이런 요건에 따라서 무죄로 본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반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재판부에서 무려 11개월 이상 그 선거를 앞선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 24일에 벌금 70만 원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임미리 교수와 정광훈의 사건, 좀 전에 그 의원과 관련된 사건, 여러분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전 절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특정 후보자를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광훈과 임미리 교수의 사건과 좀 결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광훈 사건의 재판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정광훈이 이름을 거론하긴 했다. 인정했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특정 정당들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인정한다.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장난을 하죠. 그런데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씁니다. 확실히 표현한 건 인정해. 그런데 조금은 애매한 표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헛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뭐 지지 동원보다는 정당 연합의 취지에서의 발언이었다. 이런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죠. 지지를 하긴 했어. 근데 그건 연합하자는 거지. 라는 말장난. 그냥 딱 잘라서 말장난이라고 매듭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정광훈을 대변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그 형사합의 32부 허선하 부장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법부의 창조적인 이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국힘, 극우 정당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욕설과 비난을 해도 수사학적 과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절대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결론 지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과연 국힘 정치인과 정당인에 대한 수사 과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까요? 분명 선택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충격적인 현실이죠.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사법부. 앞으로야 뭐 허위사실로 아무리 선동을 하고 다녀도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로 얼마나 이들이 이것을 악용할지 솔직히 가늠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결과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 사법부의 판단들, 정경심 교수님 그 선고 결과라든가 윤석열의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그 행정법원의 판단이나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보다 국민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무엇인가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